삼성, 애플, LG의 스마트폰 접는 법. 삼성은 폰을 접고 애플은 폰이 접히고 LG는 폰 사업부가 안타까운 일이죠. 피처폰 시대를 풍미했던 이 수많은 명작을 남긴, 하지만 이제는 LG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사업부에 결국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매각 협상 대상 기업의 리스트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근데 잠깐만요, 아까 리스트 중에 초면인 친구가 하나 보이죠? 그래요, 이거 빈그룹. 이 회사는 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자, 이 회사는 일단 베트남 회사예요. 그리고 이 기업에 늘 붙는 수식어가 바로 베트남의 삼성이에요.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지금의 삼성처럼 이 빈그룹도 베트남에서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이 두 회사의 시작점도 신기하리만큼 비슷하다는 거죠. 그 유사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국수예요. 삼성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은 대구의 삼성상이라는 작은 상점을 하나 짓고 여기에 제면기를 들여와 국수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빈그룹의 창업자인 판몇부엉도 탕롱이란 국수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다만 여기서 삼성과 좀 다른 게 이 사람이 국수 가게를 차렸던 곳이 자국인 베트남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도시였다는 거죠. 팜 회장은 원래 소련에 유학을 갔었는데 갑자기 졸업을 앞두고 소련이 해체돼 사회가 혼란해지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국수집을 차렸고 이게 대박이 나버립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그는 제면기와 제분기 등 설비를 들여와 우크라이나의 미비나라는 라면 공장을 차렸고 이게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의 일대를 휩쓸며 그쪽 지방 국민라면이 돼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은 거죠. 자, 돈 많이 벌면 뭐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죠? 마침 그때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팜 회장은 고향으로 돌아가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가 훗날 베트남의 삼성이 되는 빈그룹입니다. 이 빈그룹은 말 그대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요. 이게 얼마나 과감하고 공격적이냐면 우선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여 주택단지나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면 필요한 게 가게나 마트니까 대형 쇼핑몰도 만들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물류나 유통망도 장악해서 베트남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호텔, 이마트, 대한통운 등 여러 대기업을 이 빈그룹 하나가 전부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으니까 정부와 재벌이 나서 대규모로 제조업을 발전시킨 뒤 수출에 올인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이 옳았죠. 베트남 정부도 우리랑 똑같이 정부가 제조업 발전과 수출을 독려하고 베트남의 최대 재벌인 빈그룹도 여기에 발맞춰 제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라고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빈스마트라고 해서 스마트폰 제작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게 겁나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대략 1000개 정도인데 이 정도로 복잡한 제품을 일정 품질 이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뽑아내는 건 단순히 돈을 투입하거나 열심히 잘 만드는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빈페스트는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등 이미 심각한 품질 교환 논란에 시달리고 있죠. 그뿐인가요? 제품은 어느 정도 만들어도 해외에 수출하려면 해외 판매 루트를 처음부터 새로 개척해야 합니다. 낯선 베트남 회사의 스마트폰, 낯선 베트남 회사의 자동차. 솔직한 말로 어지간한 마케팅 없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빈그룹이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수하겠다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LG는 자사의 스마트폰 공장 일부를 이미 베트남에 건설해뒀거든요. 빈그룹이 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매한다면 LG의 스마트폰 대량 생산 노하우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LG는 스마트폰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2%에 불과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해외 진출, 특히 북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빈그룹의 입장에선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해외 판매 루트는 매우 구미가 당기는 상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일이냐고요? 글쎄요. 현재 빈스마트는 대략 100에서 150달러 정도의 저가형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삼성전자의 저가형 스마트폰 제품군인 갤럭시 M 시리즈와 시장이 겹치는데 만약 빈그룹이 LG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해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 수입원인 중고가형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로선 시장의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현재 빈그룹은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기 그룹 내 빈페스트의 발전을 위한 포석이겠죠. 어쩌면 LG 말고도 꽤나 많은 우리 기업들을 빈그룹이 노리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수설에 대해 현재 LG 측에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일에도 스마트폰 사업부 인력의 고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팔리게 될까요? 팔리게 된다면 새 주인은 정말 베트남의 빈그룹이 될까요? 빈그룹이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새 주인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끝! 참고로 박항서 감독한테 차를 뽑아줬던 그 베트남의 회사가 바로 이 빈페스트야.